자, 이제 불이 활활 붙었으니까 여기 열기 지연판을 좀 조절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쑥 넣으면 요 안쪽에 열기 지연판이 안으로 쑥 붙어가지고 여기 후렌지 밑에까지 밀리어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당기면 앞으로 나와요. 이렇게 앞으로 나왔을 때 이 뚜껑을 열면 여기로 불길이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이걸 적당히 조절해서 이 위에 있는 철판에다가 요리를 해 먹을 때는 요렇게 조절, 불세기 조절 이렇게 하시는 게 이렇게 하면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어제 설치를 해서 에이징이 이제 된 상태죠. 컬러가 보면 약간 자주빛 섞인 골드로 싹 바뀌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컬러는 바뀌어 있는 상태고, 연통도 지금 뭐 거의 한 2단 컬러가 지금 다 바뀌었죠. 이 안에는 컬러가 싹 다 바뀌었습니다. 텐트 안쪽은 큰 버전도 사용을 해봤으니까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대략적으로 다 알아요. 뭐 일부 부분들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은 캠핑투게더님이 그 유튜브 영상에 직접적으로 올리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매뉴얼적인 어떤 설명은 캠투님 영상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 저는 제가 사용자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관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남성성이 저는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리벳들 빠바바바박 박혀있는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리벳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리벳 박혀있는 부분들이 전차나 탱크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연상시켜요. 로봇이라든지. 그래서 남성성이 좀 강하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 편이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스테인레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뭐 소재나 이런 것들은 상세 페이지 참고하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건 정확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우리가 화목난로를 사용을 하면 정말 불보기 창을 통해서 불멍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요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난방의 목적이 가장 크고, 난방을 하면서 요리를 하는 목적이 제일 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요리할 것 같으면 버너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느냐, 간편하고 간단하고 깔끔하고. 근데 또 이렇게 화목난로를 쓰는 맛이 있거든요. 저는 1년 중에서 겨울을 항상 기다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런 화기들을 마음 놓고 쓰면서 뭐 하나를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얘 자체가 세 가지 역할을 다 해주잖아요. 불멍도 되고 요리도 되고 열기도 나오고 따뜻하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화목난로를 좋아해요. 화로대보다는 사실 화목난로를 조금 더 좋아하는데, 이 화목난로가 쓰임새가 여러 가지가 되려고 하면 기능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눈에 딱 보이는 것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냥 요리를 하지 않는다, 뭐 얘가 불멍이라든지 아니면 열원에 난방의 목적으로만 만약에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몇 가지 조절할 부위가 있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공기 흡입 부분이잖아요. 에어 커튼이라고 부르는 건데, 얘를 이렇게 밀어주면 여기 구멍들이 다다다다닥 뚫려 있어요. 어떤 제품들은 이 부분이 화실 안쪽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스테인리스 부분이 열받으면 늘어나잖아요. 굉장히 뻑뻑해져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걸 조절을 할 때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를 바깥으로 지금 빼놨죠. 좀 더 편하게 저는 그냥 M스토브라고 부르겠습니다. M스토브 같은 경우에는 얘를 바깥으로 빼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손으로 돌릴 수 있는 나사가 있습니다. 이 손나사가 있는데, 이 손나사는 당연히 만지면 안 됩니다. 바로 화상 입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뻑뻑해졌다 그러면 이걸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돌려가지고 좀 느슨하게 풀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화력으로 화목난로를 지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뻑뻑해질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사용하기 전에 적당히 풀어 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제가 화력을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잘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닫으면 외부로부터 빨려 들어가는 찬 공기가 없죠. 빨려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요 부분, 유리에 나무에서 나오는 그름이 나올 수도 있고 불길이 바로 닿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부분이 까맣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에어 커튼을 닫거나 열거나 할 수 있습니다. 평소 때는 열어 놓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위에 보면, 상부에 보면요, 철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철판은 스테인레스가 열 전도율이 그냥 철보다는 낮거든요. 그래서 스테인레스로 만약에 이거 유리 하나도 없이 다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덜 따뜻해요. 근데 얘는 유리가 있으니까 복사열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그리고 위쪽에 전부 다 풀스텐이 아니라 상단 부분은 이렇게 철판이 있거든요. 자, 이 철판을
요리를 할 때 그대로 이 위에 올려놓고 하면 열이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뭐 주전자나 냄비 같은 거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열이 전달돼서 바로 바글바글 끓고 있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열 전도율이 굉장히 좋아요, 철판을 쓰면. 자, 그런데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부찌깽이, 제공되는 부찌깽이로 이렇게 찍어서 얘를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로 검은 연기가 막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장작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완전히 장작에 불이 안 붙었다 라고 할 때는 검은 연기가 올라올 수 있는데, 자, 이 경우에 잡아서 당기면 이 연통 바로 밑에 이게 닫히거든요. 기가 일로 더 많이 올라와요. 얘를 밀어주면 뒷부분이 열리기 때문에 뒤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조리를 할 때 이 철판을 빼고 이 위에다가 바로 냄비를 올리겠다 하고, 이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돌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거치를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냄비라든지 이런 것들. 물론 밑에 검댕이는 좀 묻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열을 내가 좀 더 많이 쓰고 싶다면 앞으로 당기면 되고요.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내가 조리를 할 때는 앞으로 당긴다, 불이 일로 나와요. 조리를 안 할 때는 뒤로 밀어 놓는다, 그러면 연통으로 바로 빨려 나가겠죠. 그래서 화실 내에 한 번 더 열기를 올리고 싶다면 얘를 당겨 놓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장작에 지금 얼만큼 장작이 타고 있는지 상태에 따라서 연기가 확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써보시면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설명을 하고 있는 동안 이 안에 넣어놨던 장작들이 이제 화력이 다 됐어요. 그죠? 연소가 거의 다 돼서 숯상태가 됐고, 요거 뒤쪽에 제가 통나무를 또 하나 넣어놓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은은하게 지금 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강한 화력을 만들어내는 요런 조그만한 장작들은 지금 다 연소가 거의 됐어요. 자, 얘를 이제 투입을 할 건데요. 이 투입을 할 때 여기 문을 통해서, 여기는 뜨겁지 않습니다. 손으로 잡아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얘를 잡아서 이렇게 열잖아요. 그러면 안에 내부의 상태에 따라서 나무가 아직까지 계속 연소가 되는 상태면 연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하게 연기가 올라와요. 자, 이 연기가 만약에 올라온다 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당겨 놓습니다. 양쪽 다. 자, 이렇게 당겨 놓으면 여기에 에어 커튼으로 바람이 안 들어가죠. 그러면 얘를 잡아당기면 전부 다 공기가 어느 쪽으로만 들어가느냐 하면 열린 문 쪽으로 찬 공기가 확 들어가 버립니다. 자, 그러면 연기가 일로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장작을 추가를 한다. 근데 아직까지 나무가 좀 타고 있는 와중에, 연기가 좀 나고 있는 와중에 넣어야 된다 라고 하면 이걸 다 막은 상태로 이렇게 열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연기가 바로 제 눈에는 보이고 있거든요. 네, 전부 다 이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게 보여요. 자, 이 상태에서 텐트 안에 연기가 안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뜨겁습니다만 장갑을 끼고 넣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장작을 추가 투입을 했어요. 자, 추가 투입을 하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장작에 불이 옮겨 붙을 겁니다. 자, 이 정도 좀 많이 넣을게요. 아이고, 앞에가 떨어졌네. 자, 그러면 이제 장작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연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공기가 들어가는 유일한 부분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옵니다. 연기가 다 뒤로 들어가죠.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열어 놓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공기가 이쪽으로 또 빨려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럴 때는 연기가 밖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문을 닫아주는 거죠. 이렇게 에어 커튼을 열어주고, 윗부분도 마찬가지로 에어 커튼이 이 밑에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여기는 늘 열어주는 게 좋습니다. 외부에서 공기가 좀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 앞에 불보기 창에서 그름이 안 생기게 방지해주는 역할이잖아요. 밑에서 빨려서 위로 공기가 올라가면서 여기는 그름이 닿지 않게 해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불이 다 옮겨 붙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면 금방 불이 붙습니다. 과하게 불을 빨리 붙이고 싶다 하실 때는 처음에 초기 착화할 때라든지 밑에 있는 제서랍 있죠. 제서랍을 열어주면, 약간 이만큼 열어주면 공기가 굉장히 많이 빨려 들어가거든요. 이러면 불이 순식간에 확 올라와요. 자, 얘를 닫았을 때는, 자, 지금 이 정도 느낌으로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데, 밑에 제바지 부분, 제서랍을 이렇게 열면 공기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훨씬 더 불길이 빨리 올라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밑에까지 다 올라왔죠. 제서랍을 닫으면 이렇게 됩니다. 불길이 조금 사그러들어요.
자, 요런 걸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새 장작을 넣었을 때 빨리 불길이 치솟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불을 붙이는 바람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 부분에도 있어요. 이렇게 뒤로 밀면 여기로 흡기하는 부분이 따로 있거든요. 네, 저는 평소 때는 열어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 거의 열어놓고 쓰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기로 바람이 빨려 들어가서, 여기는 유리나 이런 게 없잖아요. 얘가 하는 역할은 안쪽으로 공기를 밀어 넣으면서, 여기 안쪽에 보면요, 저 뒷판 쪽에 위에 구멍이 빠바바방 뚫려 있거든요. 저기로 공기가 들어옵니다. 2차 연소를 일으키는 거죠. 저 안에 공기를 넣어서 이 부분에서 공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밑을 태워요. 바람이 들어가서 밑에서 이제 장작이 붙어 있는 부분에서 계속 연소가 일어나고, 그럼 위에 이제 가스가 또 올라올 거잖아요. 우드가스가. 그 우드가스를 이 뒤에 있는 빠바방 뚫려 있는 구멍에서 2차 연소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은 늘 열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까지는 저의 경험상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성에 대한 부분들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선반 있죠? 이 선반을 달 수 있는 위치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아랫부분에 있고,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선반을 달 수가 있습니다. 이 선반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얘를 어떻게 배치를 해서 쓰는가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화구문 쪽을 정면으로 하고 쓰면 열기는 좌우로 많이 나오고요. 얘를 돌려서 사용을 하면 큰 불보기 창이 있는 쪽으로 열기가 많이 나옵니다. 복사열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텐트에 얘를 두실 때는 두 명이서 만약에 캠핑을 왔다 그러면 얘는 조리대이기도 하고 음식을 만드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쪽 방향으로 열리니까 이 문이 이쪽으로만 열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작을 계속 넣어야 되는 사람이 이쪽에 앉는 게 맞는 거고, 그 외의 사람은 반대쪽에 앉으면 되겠죠. 그래서 마주보고 앉게 되면 이렇게 놓으면 굉장히 따뜻해요. 그리고 이걸 옆으로 돌려서 놓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뭐 솔캠 같은 거 할 때 앞에 앉아가지고 불멍하고 요리하고 싶다 그러면 돌려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위에다가 그냥 뭘 올려놓는 용도긴 해요. 그냥 이렇게 올려놔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뭐 주전자 여기서 요리를 하다가 너무 과열됐다 그러면 옆으로 옮겨 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외에 내가 불멍할 때 혹은 요리할 때 필요한 각종 도구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 놓는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얘가 각도가 살짝 위로 이렇게 들려 있는데, 이게 만약에 각도가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 무거운 거 올리면 흘러내려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날개처럼 위로 살짝 각도가 한 1도 정도, 2도 정도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나중에 뭐 보관을 하거나 하실 때는 얘를 위로 이렇게 돌려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가겠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가방에 넣을 때는 이 부분 때문에 뭐 가방이 걸린다거나 하는 일은 없더라고요. 가방 사이즈가 조금 넉넉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날개를 올려서 쓸 수도 있고, 얘를 밑으로 이렇게 해놓고 쓰면 여기서 나오는 열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뭐 다 구워놓은 고구마를 앞에다가 놔둔다든지 혹은 캔커피를 놓는다든지 하면 여기 나온 복사열로 음료라든지 커피 뭐 이런 것들이 식지 않게끔 계속 유지시켜주는 그런 뭐 보온의 역할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아까 전에 넣었던 장작들이 지금 불이 완전히 붙어서 화력이 미친 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열기가 느껴지느냐 하면, 제 얼굴이 난로로부터 지금 한 1m 거리 정도에 있거든요. 제 얼굴은. 근데 제 얼굴이 후끈후끈할 정도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열기가 막 사방파방으로 그냥 원형으로 이렇게 퍼지고요. 그리고 이 연통을 통해서도 열기가 계속 빨려서 올라가잖아요. 불길이. 그러면 이 연통으로 통해서도 열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연통은 제가 온도계가 없어가지고 측정을 못 해보는데 한 500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화실의 상태를 보면요. 자, 이제 충분히 불이 붙었으니까 화력이 이렇게 높을 필요 없죠. 네, 밑에 제바지 서랍도 완전히 닫아주고, 불길이 너무 세다 그러면 불길을 조금 잡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에어커튼을 닫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앞으로 확 올라와죠. 그래서 요거는 열어놓는 게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불보기 창에 그름이 생기는 거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어차피 그름 생겨도
또 불길이 닿아서 타면 이 그을음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다 쓰고 난 다음에 그냥 휴지에다가 재 묻혀가지고 닦으면 말끔하게 닦입니다. 근데 불멍하는 게 주목적인 사람들은 장작을 넣을 때 가운데 위주로 넣어주시면 유리에 근접하게 닿지 않으니까 그을음이 좀 덜 생기는 상태죠. 지금 밑에 아까 전에 장작 넣었다가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장작에서 나온 수분기, 나무 진액 이런 것들이 타면서 유리에다가 들러붙죠. 그러면 이렇게 까맣게 되는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정면 부분을 한번 보면 지금 정면 부분에는 에어커튼이 계속 동작을 하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그을음이 생기는 부분이 없어요. 반대쪽 부분, 아까 전에 여기 통나무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한번 거먹게 됐었어요. 근데 그 거먹게 된 부분들을 열기가, 이 불길이 다시 태워버리니까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까맣게 됐다가 다시 돌아왔다가를 계속 반복을 해요, 얘는. 예, 그게 원래 화목난로의 특징이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검댕이 묻어도 그냥 재 있죠, 재를 묻혀 가지고 키친타올로 닦으면 금방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 자연의 소리들이 들리시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화목난로에서 뜨득뜨득뜨득 하는 소리, 팅팅팅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스테인레스가 팽창을 하거나 혹은 불멍이 이제 거의 끝났을 때, 장작이 거의 다 탔을 때는 이 화목난로가 식으면서 다시 수축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도 팅팅팅 하는 소리가 나게 될 겁니다. 이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왜 소리가 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 이제 예열되고 있구나, 자, 이제 식어가고 있구나, 뭐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리를 지금 2단으로 높여놨기 때문에 어딘가에 선반에 안 올려도 충분하게 높이가 나오고요.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 훨씬 더 따뜻하기는 해요. 근데 불보기 하는 부분들이 조금 아쉬울 수 있으니까 다리 높이는 다 펼쳐서 쓰든지 아니면 테이블 위에 놓고 쓰든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연통은 다리를 다 폈을 때는 이 높이만큼 위로 올라가니까 꽤 높습니다. 한 4m 가까이, 기본 제공되는 연통 가지고도 한 4m 가까이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텐트가 뭐 TP 텐트다, 훨씬 더 높은 거다 라고 하시면 뭐 불티 방지라든지 그런 목적을 하기 위해서 연통을 70cm, 70파이 짜리를 추가적으로 더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냥 추가되는 연통들은 한 2개? 3개 정도까지는 가방에 들어갈 것 같고요. 얘는 지금 안테나 연통으로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성을 하실 때도 뭐 여러분들도 추가적으로 구매를 한다면 안테나 연통 상태로 구매를 하면 몇 개를 더 가지고 다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장점 중에 하나가 기본 연통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기본 연통의 높이가 충분하고, 어지간한 텐트에서는 충분하고, 그리고 이 화실 내에 다 들어간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거는 정리하면서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품 리뷰를 하면 간혹 가다가 뭐 리뷰가 너무 길다, 핵심만 얘기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보시는 분들이 이제 스킵해서 보시거나 뭐 취향, 자기의 영상 보는 취향이긴 한데, 저는 제품에 대해서 충분하게 제가 상세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어차피 들어가서 보면 되기 때문에, 얘 가로 길이가 얼마니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을 잘 안 해요. 제가 그걸 다 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얘는 제 팔뚝까지 옵니다, 팔꿈치까지 오는 길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보여드리는 정도고요. 높이도 대략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높이만 딱 알려드리는데, 얘가 뭐 4m 27 나옵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보통 리뷰를 할 때는 객관적인 사실 대본을 읽어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의 직감에 따라 가지고 경험에 따라서 리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경험에 따라서 리뷰를 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브랜드를 오랫동안 사용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사용했던 거에 대한 변천사, 발전사항들이 저는 알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화목난로를 만약에 구매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얘를 사면 왜 좋은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아니라 사야 될 이유, 사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게 저는 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사야 될 이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방, 뭐 연통, 요 난로
부속들 다 포함해서 70만원 정도 돼요. 72만 4천원인가 아마 그 정도가 될 건데,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시면 뭐 구매한 다음에 뭐 적립금도 받고 이렇게 하면 뭐 한 70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자, 화목난로 하나에 70만원을 태워? 뭐 비싸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난로의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좀 저렴한 브랜드도 있고, 그 브랜드에서 나오는 고가의 제품, 저가의 제품도 나눠져 있는 거고, 그리고 소재를 뭘 썼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나뉠 거고요. 그리고 이 제작을 뭐 중국에서 다 만들어 와가지고 한국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상세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제품이요, 품질이 나쁘지 않아요. 제 경험상 제가 써본 제품을 쭉 따지고 보면 중국 제품이 한국에서 만든 것보다 더 좋은 것도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이용을 해서 뭘 만든 것들은 정말 한국에서 제대로 된 돈을 지불을 하고 QC만 제대로 한다 그러면 한국에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품질의 말끔한 마감에, 그리고 심지어는 가격도 싸요. 그리고 그 브랜드가, 중국에서 만들어 온 브랜드가 서비스, 고객 서비스 혹은 QC에 대한 부분들, CS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철저하게 지키는 브랜드라면 AS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대응력이 엄청 좋죠. 근데 대부분의 국내의 브랜드들은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어 왔을 때 국내의 AS 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양심적으로 1:1 교환해 주는데도 물론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데가 더 많아서 문제기는 합니다. 얘는 비싸죠. 비싼 이유가 그냥 국내에서 생산을 해요. 재료도 다 국내 걸 쓰고, 협력업체가 분명히 있겠죠. 뭐 어딘진 뭐 아시는 분은 아니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미니맥스하고 협업을 해서 만들어요. 미니맥스에서 레이저 절단이라든지 절곡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하면 또 캠핑 투게더에서 이걸 일일이 조립을 하기도 하죠. 아니면 미니맥스에서 조립을 다 해서 주기도 합니다. 근데 설계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제품에 대한 개발은 전부 다 캠핑 투게더에서 다 하고 있어요. 생산만 다른 업체에서 해주는 거죠. 이것도 요번에 한 번에 25대인가? 요번 1차에 만들어가지고 지금 다 완판이 돼버렸는데, 그 20몇 대를 일일이 사람이 다 조립하는 것도 저는 알고 있거든요. 리벳, 거의 뭐 리벳 머신이 리벳 머신. 이거를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일일이 다 조립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을 제가 직접 다 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자재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뭔가 물건을 만들면 무조건 싸게 만들면 좋긴 하겠지만 싸게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재료비가 엄청 낮아도 국내에서 만들면 이제 생산 단가가,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서 팔면 뭐 개발비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완성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개발비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리고 마진도 남아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물건들은 제품 판매가에 30% 정도가 제품의 원가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그 중에서 30%는 나가는 돈들이에요. 막 국가에 나가는 돈들, 세금들. 그리고 나머지 한 30%를 내 마진으로 삼아야지 이 사업이 영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진을 한 10%밖에 못 잡는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사업을 접어버리면 이 물건들이 이제 세상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거 다 따지면 저도 물건을 만드는 입장이니까 뭐 내가 아무리 싸게 팔고 싶어도 싸게 팔지 못하는 상황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가격대가 한 7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화목난로를 사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화목난로를 아예 안 사셔도 무방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사고 싶으니까 지금 제 영상을 보는 거고,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결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결정을 하시는 거겠지만 거기에 도움을 좀 받고자 제 영상 써본 사람의 리뷰를 보는 거예요. 저는 얘를 만약에 사야겠다 갈팡질팡하고 있었다면 그냥 무조건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CS가 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얘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끝까지 책임져 줄 브랜드긴 해요. 제가 이때까지 경험해본 대표님의 어떤 성품상 그렇습니다. 되게 깐깐한 사람이고요. 자기 제품에 흠집 잡히는 거를 굉장히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단점이 있겠죠. 그걸 다 보완을 하려는, 그리고 누군가가 사용을 하다가 문제점을 제기하면 해결 방법을 다 제시를 해주는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브랜드에 대한 믿음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튼튼해요. 튼튼하게 만들었어. 좀 쓰다 보면 당연히 열 변색은 와요. 스테인리스 특성상 열 변색은 오는데 얘가 뭐 뒤틀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제바지 부분은 사실은 한 번 쓰면 뒤틀리거나 내려앉거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모품이거든요. 교체를 계속 하면서 써야 돼요. 뭐 그거를 절대로 안 휘게 만든다? 더 두껍게 만들어 버리면 되기는 하는데 그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내려앉습니다. 밑에 열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수 상태로 열이 계속 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관상 이미 한번 썼죠. 중고가 됐습니다. 잘 구워졌어요. 예쁘게 잘 구워졌고, 그냥 튼튼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또 장점인데, 이 튼튼하다에 대한 반대 단점을 얘기하면 좀 무겁습니다. 얘는 대형 화로대급에 속해요. 제가 봤을 때는 얘보다 더 큰 사이즈가 있고, 얘는 다운 사이징 버전이긴 하는데 그래도 좀 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드웰러, 그 제품하고 비하면요, 무게가 거의 얘가 한 5배 가까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풀 티타늄, 연통까지 풀 티타늄은 훨씬 더 가볍거든요. 근데 걔는 오래 쓰니까 열 변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불보기창 유리 부분이 다 이렇게 비틀어져 가지고 좀 뜹니다. 연기가 뭐 새어나오진 않는데 다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는 거고요. 얘도 쓰다 보면 엄청나게 많이, 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장작을 몇 톤을 뗐다 그러면 열 변형이 생길 수는 있는데, 뭐 그 몇 톤을 쓸 만큼 우리가 쓰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저께 첫 시화를 하고 여기에 넣은 장작의 총량을 따지고 보면 쪼갯목 20kg를 지금 떼왔고요. 그리고 통장작을 3번 정도 떼웠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통장작 하나 넣고 잔잔한 나무까지 넣었습니다. 꽤 많은 양을 1박 2일 동안 쉼없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열 변색은 있을지언정 열 변형 부분은 어디 하나 일단 없다. 근데 이거는 영원한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열 변형이 오기 시작하는데, 뭐 그게 여러분들이 이걸 사고 나서 몇십 년 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맨날 캠핑을 하는 게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품이 굉장히 튼튼하다, 그 대신에 좀 무겁다 라는 게 장단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개인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이지 제 판단은 아닌 거예요. 자, 가격대, 저는 충분히 그 가격을 받을 만하다 라고 판단이 들고, 그 가격을 냈을 때 아깝지 않을 만큼 잘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을 조절하는 부분들이 한 4가지 정도가 이렇게 존재를 하잖아요. 댐퍼를 포함하면 5개가 되겠죠. 근데 이것들을 살짝살짝 조절해 가면서 내가 이 난로를 불멍용으로만 쓰느냐, 요리용으로 쓰느냐, 난방용으로 쓰느냐, 얼만큼 오랫동안 장작을 지속시키느냐, 좀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공부까지는 아닌데 쓰다 보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얘를 계속 만지게 만들어주는 재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른 화목난로에 비해서는 얘가 조절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불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저렇게 바뀌는구나, 이런 것들도 좀 재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장작 좀 더 넣어볼까요? 지금은 뭐 다 사그러들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열어도 연기 안 나옵니다. 어이구, 숯이 떨어졌네. 방금 보셨죠? 장갑을 꼈지만 잽싸게 넣는 이 능력. 자, 그래서 뭐 이걸 사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경제력이라든지 이 캠핑에 쓰는 돈,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누군가한테는 70만원이라는 돈이 큰 투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화목난로를 처음 사시는 분들한테는 익숙치 않은 이 장비를 제대로 다룰 능력이 되기 전까지 좀 과한 투자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도 있어요. 화목난로는 그냥 막 쓸 수 있는 캠핑용품은 아니고 계속 쓰면서 경험치를 쌓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그냥 턱 샀다고 턱 쓸 수 있는 그런 쉬운 제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화목난로를 쓰고는 싶은데 얘가 내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화목난로는 한번 사버리면 그냥 불이 닿는 것들은 감가가 좀 심해요.
여러분들이 70만원 주고 산다고 해서 얘를 60만원에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70만원이 좀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브랜드에 좀 저렴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충분히 써보고, 아, 화목난로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졌다 하시면 여기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뭐 사람 알아 제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건 알아서 결정을 하시는 거고, 제가 이 제품을 봤을 때는 그냥 무게는 저는 티타늄이 좋기는 해요. 훨씬 가볍고, 가벼우면 더 손이 많이 가게 돼 있는데, 얘를 우리가 힘을 얼만큼 쓰느냐 한번 봅시다. 가방까지 포함해서 연통 포함하면 약 20kg가 안 돼요. 20kg, 쌀 한 포대 정도 무게죠. 가방이 있으니까 양손으로 들거나 한 손으로 들어야 되는데, 집에서 내 차까지 얘를 가지고 가야 돼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차 있는 데까지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캠핑장에 도착을 해서 바로 옆에 텐트를 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리어커나 이런 걸로 날라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순간들, 내가 얘를 직접 들고 옮기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 20kg의 무게가 성인 남자라면 부담스럽지 않은 무게고요. 만약에 여성분들이라면 좀 무거울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걸 내가 일일이 다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카트라든지 이런 거에 외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넣고 다닌다면 한번 영차하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가벼우면 좋아요. 물론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 무게는 무겁지 않은 편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크기가요, 패킹 사이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가방이 조금 넉넉하게 나온 편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냥 아이스박스 하나 정도 가지고 다니는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연통을 따로 안 챙겨도 되잖아요. 깜빡하고 연통 놔두고 오는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연통까지 같이 가방에 또 하나 더 있으면 부피가 더 커지잖아요. 근데 얘는 모든 연통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버전을 개발을 할 때 대표님하고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캠핑투게더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포몰리 제품을 써보니 기존에 제가 썼던 모든 화목난로는 안에 연통이 어느 정도 수납이 되기는 하는데, 내가 더 추가해서 가지고 다닐 부분도 있었지만, 하여튼 연통은 수납이 되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통이 이제 수납이 되는데, 연통을 수납을 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안테나식 연통 써보니까 진짜 좋더라. 포몰리 제품이 안테나식 연통이거든요. 연통 안에 연통이 또 들어가요. 그러면 2배로 넣어 다닐 수 있잖아요. 그 방식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방식을 쓰려고 하면 연통까지 직접 이제 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에서 만들어 왔는데, 이 연통의 품질이 제가 이때까지 사용을 해봤던 연통줄 중에서는 제일 좋아요. 허거덕거리지 않고 좀 타이트하게 잘 삽입이 되고, 연통 품질도 엄청 좋습니다. 스테인리스로 만든 제품인데 뭐 함석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느낌, 좀 허접한 느낌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연통, 꽤 괜찮은 연통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고, 그 연통도 추가적으로 더 뭔가 구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장점이 들어요. 하나 사면 그냥 올인원이라는 거죠. 화목난로를 파는 업체에서는 연통을 안 파는 경우도 있고요, 따로 사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포함, 물론 가격에 다 있기는 하겠지만, 내가 막 고민해 가지고 얘를 얼만큼 몇 단을 사야 되고 얼만큼 높여야 되고 그런 고민을 안 해도 되게, 그냥 초보자라도 사면 바로 쓸 수 있게끔 충분한 높이를 제공하는 연통도 내부에 넣어서 다닐 수 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 들고 다닐 때 이 부피가 부담이 된다, 무게가 부담이 된다, 그거는 걱정을 안 하실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무게에 민감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티타늄 사시면 됩니다. 그 캠핑투게더 하고 포몰리하고 협업을 하니까, 캠핑투게더 쇼핑몰에도 그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그 포몰리 드웰러 티타늄 불보기창 3개 있는 거 120만원짜리 팔거든요. 얘하고 5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얘를 살 바에야 120만원짜리 티타늄을 쓰면 돼요. 그거는 전부 다 해서 무게가 한 5kg가 채 안 나가거든요. 정말 한 손으로 달랑 들어도 될 정도로 가볍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1박 2일 데일리 캠핑을 많이 나가는데 화목난로를 꼭 써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것들 사용을 하시면 될 거고, 뭐 이건 우스개로 하는 소리지만 나는 백패킹을 위주로 다니는데 화목난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한 5kg밖에 안 되니까 그냥 아이스박스 하나 들고 간다 셈치고 들고 다녀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무게, 그렇게 따진다면 굉장히 가벼운 티타늄하고 무게를 따진다면 얘는 무거운 편이다
근데 기존에 나와 있는 다른 화목 난로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엄청 또 무겁거나 하지는 않다. 하지만 체적이 충분히 크고 장작들 여러 개 막 쑥쑥쑥 잘 들어가고 쪼개목이라든지 한 지름이 한 15cm 정도 되는 그런 통나무도 그냥 넣어서 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쓰기에 되게 좋다, 뭔가 애지중지 다룰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런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장단점을 지금 좀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잘 판단을 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정보란에다가 제가 구매 링크 달아놨는데 지금 예판 상태예요. 바로 못 삽니다. 다음번 파스가 한 또 25개 정도 지금 조립을 해서 나갈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아마 이 구매를 예약을 걸 수 있는 상태일 겁니다. 뭐 그거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추천했다고 해서 무조건 제 말만 믿고 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댓글들 막 달려 있을 거잖아요. 이미 구매한 사람들의 댓글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캠핑투게더는 그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카페에 들어가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리뷰를 남겼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저는 이 제품의 장점들, 제가 경험했을 때의 장점들이 상세 페이지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이 캠핑투게더라는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 것까지, 이 대표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인 것까지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구매를 하시는데, 결정을 하시는데 좋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남아있는 영상은요, 얘를 정리하는 과정까지 보여주고 마무리할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요, 오늘은 리뷰 차원에서 이 제품에 대한 설명 위주, 장단점 이런 것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다음에는 얘를 들고 나와서 펠렛 연소기가 얘가 꽂히거든요. 그래서 메세타 펠렛 연소기가 제가 있어서 그걸 꽂아서도 펠렛으로도 한번 사용을 해볼 거고, 이제 요리 위주, 지금은 이렇게 새 제품이라 가지고 뭐 기름 튀고 하는 게 조금 그래서 리뷰할 때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위에서 막 고기 굽고 이런 짓은 안 했는데, 다음번에는 요리하는 영상으로 브이로그에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안녕. 여기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털었어요. 이게 좀 무겁습니다. 이렇게 털기에는 10몇 킬로짜리를 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솔 같은 거 있으면 솔로 살살 털어 주셔도 되고, 뭐 그건 크게 상관없습니다. 에어블로우 있으면 에어건으로 털어 주시는 게 사실 제일 좋기는 해요. 뒤집어서 다리 차곡차곡 밑에까지 색이 전부 다 골고루 다 자주식으로 변했네. 자, 이 서랍이랑 이런 거 넣을 때 약간의 요령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다. 요거 있죠, 요거 이거는 장작 바지판이에요. 이거는 안에 들어가는 게 맞고, 이것도 변형은 없습니다. 없다고 볼 정도로 굉장히 미세해요, 미세해. 요거 안에다가 이건 소모품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정리하는데 요령이 필요한 건 아닌데 함께 제공되는 부찌깽이 있죠. 이 부찌깽이 짧게 잡아서 요 함에다가 넣어주면, 사실 들어갈 건 이거밖에 없어요. 함에다가 넣어서 밑에다가 대응해주고, 그 다음에 보자, 이제 연통 넣어야 되잖아요. 제일 궁금하신 연통 그냥 쑥쑥 넣으면 돼요. 다 2겹씩 쌓여져 있으니까 이게 76파일을 사가지고 또 연결하면 더 넣을 수가 있대요. 그러면 3중으로 겹쳐지는데 그렇게 하면 더 많이 올릴 수 있겠죠. 자, 다 넣었나? 그리고 손잡이 있는 얘 있잖아요. 얘 분리 안 시켜도 들어가거든요. 위치가 중요하겠죠. 얘를 삽입을 하려고 하면 다른 놈이 먼저 올라가고 옆에 얘를 잡아주고, 그래서 넣어서 위로 살짝 올리고, 요것도 넣는 순서만 잘 지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넣으면 싹 다 들어가요. 자, 문 닫고 이렇게, 그 다음에 철판 뚜껑 덮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양쪽 날개 있잖아요. 이 양쪽 날개는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끼우는 게 맞죠. 근데 정리하실 때는 이렇게 끼우는 게 맞는데, 지금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매번 풀었다가 뭐다 할 필요가 제가 없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가방이 넉넉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렌치로 풀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부분에 얘를 굳이 꺾어서 올려야 되느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방이 이렇게 닫힐 건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요령이 없으신 분들이 간혹 있으니까 이렇게 다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다 들어갔으면 그냥 이 위에 충분히 다 들어가거든요. 그냥 다 얹어놔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해도 다 들어가긴 하는데, 이거를 옆에다가 이렇게 얹어놔도 상관없고요. 얘를 걸어서 꺾으면 쉽게 이렇게 양쪽으로 꺾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꺾어서 이 안으로 넣고 이걸 걸어도 돼요. 여기다가. 그러면 뭐 유리도 좀 보호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정답은 없으니까 취향껏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가고, 요거는 그냥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이 공간이 좀 더 속으로 쑤셔 넣을 수는 없고, 아, 안 들어가네. 이 지름이 딱 맞네. 안 들어가네. 여기는 그냥 사이드에다가 넣으면 될란가? 응? 사이드에 대충 넣으니까 되네. 유리가 없는 쪽에 넣는 게 유리하겠네. 라임 좋았는데? 유리가 없는 쪽에 넣으면 유리하겠네. 와. 자, 이렇게 해서 연통 3m 30인가요? 하여튼 다 들어갔고, 그 다음에 좀 풀 사이즈의 화목 난로까지 다 집어넣었습니다. 마음에 듭니다.